네, 여기는 서울 스카이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수도권 강원 제주 선출대회 현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안희정 후보 캠프의 멘토 단장을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광주에서 뵀었는데 네. 어느덧 이번 주에 마지막을 마지막 경선을 보게 됐어요. 자, 오늘 안희정 후보 컨디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죠, 아주. 아, 좋았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쉬었던데. 약간 쉬긴 했네요. 그렇긴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연설문을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핵심은 준비된 듯 했고요. 어떻습니까? 연설문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다르게 다른 날은 아예 메모 같은 걸 안 갖고 올라갔는데요. 네. 오늘은 키워드 정도는 들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연설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후보가 자기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들, 캠프의 의원들이랑 함께 상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연설은 어땠습니까? 오늘의 연설은 사실 저희 의원 멘토단들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선택은 후보가 하도록 그냥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근데 오늘 연설이 사실은 대전 연설 때부터 주문했던 내용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충청도라서 조금 늦어요. 그렇게 할게요. 반응 속도가 좀 늦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협치를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짠 가장 큰 이유랄까요? 원인이랄까요? 이런 것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그것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대전부터 주문했던 것이 바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그리고 젊은 대한민국. 이것을 강조해 달라고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교체는 얘기하는데 이 세대 교체와 젊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가 약간의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엷은 마음. 너무 마음이 약한 겁니까? 중지적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드디어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 본선 경쟁력에서 확실하게 안철수를 이길 후보가 누구냐 이 메시지를 대전 연설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근데 오늘 안철수를 언급하면서 누가 승자가 될 겁니까?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패권주의,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바른정당이나 안철수 쪽이나 이쪽에서 막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실은 핵심 키워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떤 그 동지애를 생각해서 얘기를 좀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것을 다 털어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다 그러면 안희정 후보는 캐나다의 트루도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는 젊은 후보 이런 전략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내용상에서는 젊은 후보 전략을 세게 강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문재인 후보를 의식해서만 그랬을까? 뭐 그런 면이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은 너무 젊은 후보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또 부각돼서 오히려 균형을 잃게 되니까 이미지 자체가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간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연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전략회의, 그다음에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통합, 화합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포커스로 맞춘 거 이게 이제 핵심 전략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선명성이랄까요? 젊은 선명성 이거는 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랄까요?
뭐 이런 것이 캠프 내부에서도 논의는 되었을 법합니다만. 그렇죠.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거고요. 저희 캠프에서 가장 주력했던 것이 국민안식년제하고요. 그다음에 제2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제2국무회의는 도지사로서 그동안 느꼈던 지방분권에 대한 그 대한민국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대통령이 되면 제2국무회의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희정 지사가 던진 그런 4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균형감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새 시대의 시대 교체를 담는 저는 굉장히 적당한 그릇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후보보다 의회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바로 여야의 내부의 협치와 그다음에 연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형편에서 보자면 그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소수파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주의의 대안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점을 좀 어떻게 좀 저는 그것은 아마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체화된 것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27석, 40석 가운데 27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1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도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연정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아마 실질적으로 몸으로써 체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연정이라는 그 키워드도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결선까지 갑니까? 오늘 끝납니까? 결선까지 가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은요. 이 민심과 당심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당심만 반영이 된 채로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저는 본선에 가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선거인단 규모가 2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보다는 당심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선 룰에 흔히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선 룰을 보면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미 투표가 다 끝나고 연설을 합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을 좀 손봤어야 되지 않나. 그건 그래요. 오늘도 이 현장에서는 약 5천 명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100만 명, 120만 명은 이미 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후보의 정확한 생각을 알릴 기회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경선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12분간의 연설을 들어보면 저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순으로 연설이 진행이 됐는데 그 연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던질 메시지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연설을 듣고 투표를 했다면 저는 민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몇 프로 나옵니까? 이제 뭐 한 2시간 후면은 알려질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국민적 바람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의 역전 홈런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오늘 끝장내야 좋다고 그러는데 오늘 연설이 결선까지 가면 왜 좋은가 한마디 하신다면? 결선에 가면은요 사실은 이게 뒤집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 결선 투표를 통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이철승 다 나왔던 그런 경선이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결선을 간다 그러면 이것은 그 문재인의 대세론은 깨진 것이고 그동안의 셀프 대세론
지적받았던 것처럼 네. 그랬던 것이구나. 우물 안의 대세론이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선에 가면 저는 굉장히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도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10,000표 차로 이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선전하지 네.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라운드죠. 총 3라운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안희정 캠프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그 충청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네, 예. 그것도 저는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충청남도에서는 크게 이겼습니다. 대전은 비슷했고요. 충청북도에서 크게 졌거든요. 그래서 토탈 성적이 마치 자신의 안방에서 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어떤 그 순회 경선을 함에 있어서 그 지점을 그 포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후보의 어떤 그 안방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경북이지 않습니까? 경북 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몰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 그 경선의 룰에 디테일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지자뿐만 아니라 그 그룹들 간에 상당히 이제 그 감정적인 대립 이런 것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체험이 되었는데요. 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오늘 이제 후보가 된다면 안희정 후보 쪽에서 특히 지지자나 멘토한 의원들이나 어느 정도 흔쾌히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합 캠프 꾸리겠다고. 그 물음은 문재인 후보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그렇지 하나요?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계속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흔쾌히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기 이미?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흔히 이걸 걱정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지금 그 캠프에 운집해 있는 약 1,000여 명의 사람들 다 자리 주고 나면 아마 더 이상 줄 자리가 없다. 줄 자리가 없고 지금 다 그게 복수로 이미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돌아다니는데요. 다른 캠프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나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이게 화학적 결합이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안희정 후보가 만약에 오늘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된다면 안희정 후보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안희정 후보는 원래 그 심성 자체가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콩 하나도 나눠 먹. 콩 하나리라도 나눠 먹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흔쾌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진영은 콩 하나리라도 흘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야, 이 박영선 의원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재인 캠프도 말이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마저도 이 문재인 후보 쪽도 콩을 잘 나눠 먹는다 이런 느낌이 되게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그죠? 저 글쎄요. 뭐 그거는 그쪽에서 하기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의원들께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통합하고 화합해서 하나의 이제 당으로 하나의 기치 아래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데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본선 가서도 힘이 빠지잖아요. 그동안에 실제로 정말 그 캠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뭐 선거 관리가 뭐 좀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았다든가 다 참고 넘어갔죠. 안희정 캠프에서. 그러니까 흔히들 여기는 흥부 캠프고 상대는 놀부 캠프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닐 정도로. 자, 어쨌든 그 이번 경선에서 1등 캠프가 아닌 2등 캠프에 멘토 단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을 느끼셨어요. 힘들었어요. 왜냐면 특히 어제 이제 그 SNS에 뭐 그동안에 뭐 안희정 후보를 도왔던 시의원, 구의원들 내년도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공천 조선 안 되고 낙천 운동하겠다 뭐 이런 게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래요? 이미 그래서 문제가 됐죠.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겠네요. 그거는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이제 18원 후원금이라든가 문자 맞습니다. 폭탄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치유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당 내부에서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텐데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가 뭐 캠프 규모로 보나 아니면 네. 준비 기간으로 보나 뭐 맏형 노릇을 했었어야 되는 네. 캠프인데 네. 이 경선 기간 중에는 그 맏형 노릇을 그렇게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에게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거는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너무 늦게 나왔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끝으로 저희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전 세계에서 이번에 봤더니 해외에서 해외 동포들이 이번 경선에 3,000명이나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 해외 동포들 그리고 또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4번 타자 안희정 후보를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우뚝 솟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부터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을 만나러 직접 가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이 있는 관중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듯이 흥겨운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지자분들께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노래는 벚꽃 엔딩이죠, 제목이. 예, 벚꽃 엔딩에 맞춰서 안희정을 연호하고 있는 지지자분들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한번 지지자분들 만나볼게요. 저쪽 뒤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은 네, 노래가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있는 흥을 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지지자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노래를 스피커에다가 노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시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열광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마이TV에서 현장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네, 대구에서 응원하러 왔어요.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저 사실 여기 사는데. 네네네. 그래요? 그래도 여기 안희정 지사님 계속 응원하고 있어서 광주도 참여하고 그때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신가요? 그리고 안 갔을 때는 오마이뉴스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정말 흥겹게 오늘 응원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안희정 후보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설 항상 멋있지만 오늘도 역시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도 뭐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 안희정 후보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되든 끝까지 힘 다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네. 자기 발등을 찍어서라도 대연정 화두를 던지셔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이제 네. 여기서 문재인 후보 가만히 나오면은 문재인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는 거고, 네. 아니 가만히 안 나오면 결선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경선 과정에서 너무 이제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네. 지지자분들끼리 좀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다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본선 과정? 그래도 항상 그때뿐이고 저희들끼리는 여기서 악수도 하고 정말 화이팅 함께 가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본선에 가면 모두 다 하나가 될 거다? 네,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저희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모두가 하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 대구, 뭐 광주 여기저기 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남성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TV에서 예. 지금 이 방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자, 오늘 안희정 후보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분개 일학. 아, 네 글자로 예. 정리해 주셨네요. 예. 아유, 안희정 후보 지금까지 나오는 표수를 보면 지지자분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결과 좀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네,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네네. 저희 후보는 시대를 교체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분노를 이끌어내지도 않고 미움을 증폭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표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혹시 본선에 못 가더라도 이 가치는 계속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나중에 당연하죠. 인정받을 거다. 당연하죠. 그렇게 보시면 문재인 후보나 네. 이재명 후보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네. 그분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네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경선 결과에 크게 이기면 좋지만 네, 저도 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 게 아니다. 죽어도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군계 일학부터 계속해서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다 훌륭하지만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그 문맥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안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혹시 지더라도 이 가치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필승카드 안희정이라는 피켓도 높게 들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야구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역전 홈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되는데 어떤 기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역전? 9회 말 4번 타자 역전 홈런 주인공은 안희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우리 당원분들, 대의원분들, 일반 시민들에게 어필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끊임없이 통합을 하고 정치인이 분노 위에 춤추지 않는다는 말에서 상당히 많은 감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선 이후에도 이번 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나머지 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답을 다 못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치를 계속해서 아까 지지자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 경선 분위기가 안희정 후보 지지자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과 함께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힘, 이것은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안희정 지사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 혁명을 하겠다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차마 담지 못하는 민주주의자로서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전 홈런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돔구장에서 역전 홈런을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또 이 차분한 노래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분, 청년이 계시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이 현장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학생이세요? 아니면 직장인이세요?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세요? 대학생 공부하나 바쁠 텐데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저 안희정 후보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청년 입장에서 볼 때, 대학생 입장에서 볼 때 안희정 후보 이래서 지지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런데 안희정 씨가 젊고 일단 타협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희정 지사가 이제 만약에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청년 문제, 대학생 문제 중에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안희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데 네. 청년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필요 와닿더라고요. 그 점에서 제가 대학교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절실히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문제들, 실질적인 문제들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자, 끝으로 저희 화면 보시고 이재명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도 다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 보고 계신데요. 네. 이래서 안희정입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 안희정 젊고 전 필승 카드 대화 타협 대연정 전 지지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훈남 잘생긴 우리 대학생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쑥스러워하시면서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이제는 살짝 쉬는 시간인가요?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자, 물을 마시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한 말씀 들어볼게요. 자, 머리에 예쁜 노란 리본까지 하고 계신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아까 인터뷰했는데 했어요? 어디서? 저기 밖에서? 여기요. 그러면 한 말씀만. 연설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연설이요? 네. 좋아요. 좋은데요. 저는 모든 후보자들이 오바마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아니어도 메시지가 좋은 연설을 모든 후보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연설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 연설문도 보지 않고 즉석으로 자기 언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이 필요하다. 이런 아니요, 말씀. 오바마도 연습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연설이 아니라 말고. 메시지가 있는 연설. 아. 네,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네. 대통령 후보 돼서 연설한다고 하면은 목소리 네. 큰 사람이 이기는 거 마냥 네. 목소리만 고래고래 크게 질러대는데 아. 네, 메시지가 있는 연설 모두 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젊은이로서 살아가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그럼 안철수 후보 요즘에 연설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별로예요. 너무 별로예요. 안철수라고 하던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목소리가 막 이렇게 쇠 긁는 소리 같아요. 이상해요. 그렇군요. 안 그래서 그 전에 네. 토크 콘서트에서 하셨던 이미지가 훨씬 좋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면도 있다. 그런 걸 원하는 우리 청년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으로 왜 안희정인지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지방의 서러움을 느꼈어요. 인서울을 하지 못하면 루저다라는 이런 사회 인식 속에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는데 안희정 후보만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 분권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서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2번 하나 봐요. 제가 딱 알고. 그런가 봐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안희정 후보 지지자분들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여기 네. 한 말씀 들어볼게요. 신납니다. 자, 왜 안희정입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안희정 말고는 이 시대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희정밖에 없습니까? 안희정밖에 없어요. 그래요? 혹시 근데 여기서 안희정 후보가 표가 많이 안 나와서 오늘로 끝나게 되면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저도 이기는 겁니다. 저도 이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단체로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여기 많이 계신데요. 구호 누가 대표로 한번 외쳐주시면 같이. 자, 좋아요, 예. 안희정 간다 랄라랄라라. 네. 안희정 간다 랄라랄라라. 안희정 된다 랄라랄라라. 안희정 된다. 에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안희정 된다 랄라랄라라. 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에너지가 넘쳐나십니다. 예,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품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